안녕하세요. 앱 인벤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앱 인벤터를 이용을 해서 앱 만드는 것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구문이 되는 if문, for문, while문을 앱 인벤터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if문을 우리가 구현할 때는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였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약에 뒤에 어떤 조건을 써주면 이 조건을 확인하고 맞으면 이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할 수가 있었고,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뭔가를 실행하고 싶으면 else에 해당하는 게 아니면 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했었고,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니면이 실행이 되는 거였고, 또 다른 조건을 주고 싶을 때 else if처럼 조건을 주고 싶을 때는 아니고 만약에를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를 실행해주면 된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아니라면이나 아니고 만약에처럼 조건을 추가해주고 싶을 때는 이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for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각각 반복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시작값, 끝값, 증가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for문을 구현할 수 있다 라고 했었고, while문은 조건 반복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고 얘가 맞으면 안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는 이렇게 반복문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방법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함수는 크게 반환값이 없는 경우와 반환값이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함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함수의 이름을 써주고 매개 변수가 필요하면 이렇게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해주고, 이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하는 거는 이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매개 변수를 추가해 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뭔가 실행할 문장을 이 안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였고, 결과 반환값이 있는 경우는 이 실행한 문장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 값이 최종 반환이 되고 그게 이 함수의 최종 반환값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환값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있었고, 반환값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 거고, 그래서 얘가 실행하고 끝나는 거였고,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튀어나와서 뭔가 값이 필요한 곳에 얘를 전달해 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문, for문, while문을 구현하는 방법과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핸드폰에 있는 세 가지 센서를 이용을 해서 앱 만드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GPS 센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받아오고 그걸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GPS로부터 위도와 경도 값을 받아와서 그걸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또 구글 맵을 이용을 해서 이 현재의 위도와 경도에 해당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지도와 함께 내 위치를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위치 표시라는 버튼을 누르면 위도와 경도가 표시되고 지도가 표시되는 이런 앱을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나서는 방향 센서를 이용을 해서, 방향 센서라는 건 핸드폰의 기울기를 인식을 하는 센서인데, 이렇게 방향 센서를 이용을 해서 핸드폰의 위치, 핸드폰의 기울기를 인식을 해서 롤 피치 방향각이라는 값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불러와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 그다음에 크기와 각도라는 값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표시해 주는 걸 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에 이제 공이 있다면 내가 이걸 핸드폰을 기울이는 거에 따라서 공의 위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의 롤과 피치 값을 이용을 해서 공이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앱을 만들어 볼 거고, 가속도 센서는 핸드폰의 가속도를 측정해주는 센서고, X축, Y축, Z축에 대한 가속도를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가속도를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내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자유낙하를 하게 된다면 그때 화면에 이렇게 자유낙하 중이다 라는 게 뜨도록 해주는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앱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PS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GPS는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와서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미국 정부에서 운영을 하긴 하지만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GPS 수신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신호이고, 이렇게 지구 주변에 있는 인공위성들로부터 신호를 받아와서 우리의 위치를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위치 인식을 하냐면 이 각각의 위성들이 자신 위성의 위치와 자기가 신호를 보낸 시간을 발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 수신부에서는 이 신호를 받으면 신호가 발신된 시간과 자기가 수신한 시간의 차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발송하고 나서 수신까지 뭐 몇 초가 걸렸다,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이 위성 신호가 뭐 1초에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에 대한 속도 정보가 있겠죠. 그럼 그 속도 정보를 가지고 위성과 내 현재 위치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호가 송신되고 수신된 그 차이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인공위성과 현재 나와의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인공위성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이런 인공위성의 신호를 3개 이상 받게 되면 삼변 측량법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내 위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공위성의 위치를 알고 있고 얘와의 거리를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300km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km 안에 있는 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인공위성에서의 또 어떤 거리를 구하고, 그럼 이 거리가 만족되고 이 거리가 만족되는 위치가 나올 거고, 또 다른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또 수신해서 거리를 재게 되면 이 세 개의 인공위성과의 거리의 교차점이 되는 곳은 한 곳밖에 나오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의 위치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의 위도, 경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GPS 신호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방해물이 있으면 신호가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실내에 있거나 또는 지하에 있거나 고층 빌딩 같은 곳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하면 신호가 잘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S 데이터는 4가지 정보를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4가지가 있는데, 위도를 얻을 수가 있고, 경도, 고도, 속도, 이렇게 4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위도라는 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를 나타내게 되고, 위쪽에 있으면 양수, 아래쪽에 있으면 음수를 갖게 되는 거고, 이 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90부터 플러스 90까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0이면 맨 아래 남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 0이면 적도에, 뭐 90이면 북극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위도 정보를 받게 되고, 경도는 본초 좌우선이라고 해서 이 기준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영국쯤 되는 이 선이 있는데, 여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좀 더 정확히는 동쪽은 플러스, 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구는 360도니까 마이너스 180도부터 플러스 180까지의 값을 갖게 돼요. 그리고 고도는 해발을 기준으로 해서 해수면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속도, 내가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동하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GPS로부터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 같이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한 것처럼 현재 위치 표시라는 버튼이 있어서 얘를 누르면 내 GPS 정보를 받아오고, 그걸 토대로 위도와 경도를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이 위도와 경도에 해당하는 내 위치의 지도를 구글 맵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이런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 인벤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고, 다음과 같이 이제 화면 구성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화면 구성하는 것을 이렇게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앱을 만들려면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4개를 써야 되죠. 여기 위도, 경도 각각에 대한 수치를 표시를 해야 되고, 이걸 이렇게 예쁘게 배치를 하려면 먼저 레이아웃을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표 형식 배치를 해서 이렇게 행 2개, 열 2개가 되게 해주고 레이블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4개를 위치시켜주고 여러분들이 뭐 너비나 높이나 뭐 열이나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적절하다 싶은 정도의 수준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버튼은 여기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 추가를 해줄 건데 얘도 이제 버튼이랑 그 화면이 보여질 거 2개를 나누기 위해서 레이아웃에서 수직 배치를 가지고 수직 배치를 먼저 놔두고 그 안에다가 버튼을 놔두고 웹 뷰어를 그 안에다가 이렇게 놔둘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도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목록 중에 지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도를 바로 이용하지 않고 웹 뷰어를 이용을 해서 구글 맵을 불러 오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지도가 좀 더 깔끔한 지도가 그려져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지도 대신에 웹 뷰어를 이용을 해서 구글 지도를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 말고 웹 뷰어를 여기에 이제 가져다 놓은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치 센서가 GPS 신호예요. 그래서 신호를 받아오는 센서예요. 그래서 센서에 위치 센서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추가해 주세요. 네, 여기 놔두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컴포넌트 이름이랑 속성을 적절하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수치에 대한 거를 우리가 나중에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얘네들에 대한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네 각각의 이름을 왼쪽에 있는 애를 위도 레이블이라고 해줬고 오른쪽에 있는 애를 경도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줬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위도 경도라고 해줬고 사실 이거는 꼭 안 바꿔줘도 돼요. 우리가 나중에 코딩을 할 때 불러 읽어올 값이 아니어서 하지만 얘와 얘는 우리가 나중에 이 값을 바꿔줘라 라는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이블 얘에 대한 컴포넌트 이름을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든지 이렇게 해주고 또 버튼이 눌렸을 때 뭔가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얘에 대한 컴포넌트 이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저는 현재 위치 버튼이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네. 그리고 얘도 텍스트를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위도 경도로 바꿔줘야겠죠. 속성에서. 그 다음에 웹 뷰어 같은 경우에는 얘의 크기를 저는 이게 50인가 70%로 해줬던 것 같아요. 비율을. 세로 높이의 비율을. 제가 이렇게 50으로 해줬네요. 네. 여러분들은 좀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 이름을 바꿔주고 속성 바꿔주고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화면 구성은 다 끝난 거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블록 버튼을 눌러서 이제 코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코딩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해줄 거고 여러분 코딩도 제가 예전처럼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이 컴포넌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기서 이 블록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주황색은 변수 블록에 뭐 빨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색은 텍스트에 뭐 얘는 현재 위치 버튼 여기에서 가져오면 된다. 제가 이거 따로 표시는 안 했는데 얘는 위치 센서 1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에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에서 얘도 웹뷰어는 얘는 요 웹뷰어에서 뭐 얘를 지정할 때는 얘는 변수여서 변수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위치를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찾아서 이제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되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 만들고자 하는 이 앱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버튼이 눌려지면 현재 위치 값을 받아와야겠죠. 센서로부터. 그리고 나서 이 값을 표시를 해주고 지도를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위치 값, 현재 위치 값을 LOC, 로케이션 약자로 LOC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위도값, 경도값이 필요하니까 그걸 맨 처음에는 0,0으로 초기화해줬어요. 위도도 0이고 경도도 0이다. 그래서 이렇게 0,0으로 앞에 건 위도, 뒤에 건 경도로 이렇게 LOC를 초기화를 해줬고 그 다음에 얘는 다른 데에서도 쓸 수 있게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버튼이 눌리면 내가 그 표시를 해줘야 되게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현재 위치 버튼 요게 아까 얘에 대한 그 컴포넌트 이름이었죠.
얘의 이름을 현재 위치 버튼이라고 했었는데 얘가 눌렸을 때 이렇게 동작해라 라는 거고, 또 아래 거를 살펴보면 위치 센서 1에서 요걸 갖고 왔는데 위치 센서가 변경되었을 때마다 요걸 실행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가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얘는 버튼이 눌렸을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 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위치가 변경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텍스트 합치기여서 요 문자와 콤마 요 문자와 얘를 합쳐주고 이 LOC를 요 값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합치기부터 살펴보면 위도 값을 가져와서 콤마 경도 값, 그래서 이걸 합쳐주니까 위도 값 콤마 경도 값이 가져와지게 되는 거고, 그거를 전역 변수인 LOC 값을 이걸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도 값과 경도 값을 갖고 와서 위도 레이블과 경도 레이블의 텍스트를 위도와 경도 값으로 지정을 해줘라,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위도 레이블과 경도 레이블이 얘네였죠. 얘가 위도 레이블, 얘가 경도 레이블이었는데 위치가 바뀌면 얘네를 위도와 경도 값 가져온 걸로 변경을 해줘라 라는 거고, 버튼이 눌릴 때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살펴보면 버튼이 눌릴 때는 얘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건데, 얘가 어떤 애냐면 웹뷰어 1, 이게 이거였죠. 여기 있는 애. 그래서 웹뷰어 1이 이 URL로 이동을 해라 라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애에다가 만약에 URL, 그 인터넷 주소를 써주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뒤에 보면 또 합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글.com 맵스 물음표 q는 이렇게 하고 뒤에 LOC가 있죠. 그래서 얘가 어떤 주소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창에다가도 이렇게 주소를 쓰고 이 URL 주소를 쓰고 뒤에다가 위도에 해당하는 값, 콤마 경도에 해당하는 값을 치면 그 지도를 표시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구글맵 사이트.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 LOC 값을 넣어주면 내 현재 위도와 경도 값이 뒤에 콤마를 구분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URL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앱을 만들기 위해서 화면 구성을 이렇게 해주고 컴포넌트와 속성을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코딩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해주면 앞에서 봤던 이 앱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보고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GPS를 가지고 위도와 경도를 받아서 지도를 그리는 거를 해봤고, 다음으로는 이제 방향 센서를 읽어와서 핸드폰 위에서 공이 굴러가는 이런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방향 센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핸드폰 안에는 자이로 센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이로 센서라는 건 그 자이로스코프라는 걸 이용을 해서 새 방향에 대한 회전되는 각도를 측정을 하는 센서고, 자이로스코프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를 자이로스코프라고 해요. 그래서 가운데에 이렇게 회전축이 있고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애가 있고, 얘 직각인 축이 있고 또 얘 또 직각인 축, 얘 또 직각인 축,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밖에서는 회전을 해도 이 안에 있는 애는 이 회전하고 있는 애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축이 돌아가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애가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이 반발력이 생기게 되고, 그 반발력에 의해서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돌아갔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센서가 자이로 센서예요. 그래서 얘로 세 가지 각도를 재게 되는데, 그걸 이제 롤, 피치, 요라고 하거나 롤, 피치, 아지무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 핸드폰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지금 핸드폰이 여기가 위쪽, 여기가 아래쪽, 여기가 윗면, 이쪽이 아랫면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위아래로 했을 때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방향을 롤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핸드폰의 왼쪽 위가 이 왼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오른쪽이 내려가면 마이너스 방향이 되게 돼요. 그리고 피치는 핸드폰에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도는 거의 방향을 피치라고 해요. 그래서 핸드폰의 위쪽이 아래로 내려가면 플러스가 되게 되고, 피치 값이 플러스로 증가하게 되고, 만약에 아래쪽이 내려가면 마이너스로 증가하게 되는 이런 각도이고,
아지무스는 뭐냐면 이 Z축을 기준으로 해서 핸드폰이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 반대쪽 왼쪽으로 돌게 되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 표시를 해놓은 방향으로 돌 때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크기와 각도라는 정보도 얻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핸드폰 위에 공이 있다면 내가 핸드폰을 기울였을 때 얘가 어느 각도로 공이 흘러가는지, 그래서 그 각도와 그쪽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폰의 기운 정도와 폰의 기운 방향을 알려주는 이런 값들을 또 반환해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롤, 피치, 방위가, 크기, 각도의 값을 실시간으로 받아와서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핸드폰 위에 공이 있을 때 내가 핸드폰을 기울이는 거에 따라서 공이 기울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5개의 글자를 출력을 해야 되고 그 밑에 각각의 값을 출력을 해야 되니까 먼저 레이아웃에서 표 형식 배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놔둬야겠죠. 그래서 행이 2개, 열이 5개가 되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표 형식 배치를 드래그를 해주고 얘에 대한 행은 2개가 기본값이죠. 그래서 그대로 두고 열은 5개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바꿔주고 레이블을 또 클릭해서 이렇게 5개를 여기 5개, 이 아래쪽 5개를 놔둬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아마 드래그해서 놔둘 때 이 레이블을 3개 정도 드래그해서 놔두면 여기가 이미 꽉 차서 뒤에 이렇게 더 놓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얘를 클릭해서 얘의 텍스트를 바꿔주면 롤로 바꿔주면 얘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그 뒤에 이렇게 놓는 게 좀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텍스트를 롤로 바꿔주고 얘도 피치, 얘도 방위각으로 바꿔주면 뒤에 이제 공간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하고 나서 레이블을 드래그해서 놔두면 이제 놓기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애들도 레이블을 5개 놔둬주고 텍스트를 0으로 저는 초기화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 각각에 대한 레이블 이름을 롤 레이블, 피치 레이블, 방위각 레이블, 크기 레이블, 각도 레이블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밑에다가는 캔버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놔둬줬고 캔버스라는 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배경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공이라는 건 내가 XY 좌표를 보내주면 그 좌표에 공을 그려주는 애예요. 그래서 공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 놔두고 저는 이게 좀 공이 작길래 이 크기를 좀 더 키워줬어요. 그래서 크기 키워주고 그 다음에 센서에서 방위 센서를 또 여기 드래그해서 놔둬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화면 글씨나 뭐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속성 바꿔서 보기에 편하게끔 이렇게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꼭 바꿔야 되는 건 얘네 5개에 대한 레이블 값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얘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방향 센서가 변경되었을 때 얘네를 실행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센서 우리가 이 핸드폰이 각도가 움직이는 센서가 움직여질 때마다 얘네를 실행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뭔가 어떤 코드인가를 살펴보면 방향 센서의 롤, 피치, 방위각, 크기, 각도를 읽어와서 그걸 롤 레이블, 피치 레이블 이 각각의 레이블들의 텍스트를 이 값으로 지정을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움직일 때마다 이 값을 읽어와서 여기 표시를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공을 제어를 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공에 있어요. 공에서 호출, 공점, 좌표 이동하기 요걸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되고 얘는 우리가 지정을 해준 요 x, y 좌표로 공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명령어이고 뒤에 보면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살펴보면 공에 x좌표를 가져오고 그거에다가 요 값들을 더해서 x좌표를 넘겨준 거고 공의 y좌표에다가 요 값을 더해서 y값을 넘겨준 거예요. 그럼 얘네는 뭔가 이걸 다시 롤 피치 요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방향 센서 1에 롤 값을 읽어와서 마이너스 1을 곱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롤 값이 지금 이쪽 방향인데 화면에서는 이쪽이 x의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이 y의 플러스 방향이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쪽
핸드폰의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라고 하면 롤 값은 증가를 하겠죠. 잠깐 제가 이걸 펜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주면, 만약에 이쪽이 이렇게 내려갔다, 왼쪽이, 그러면 롤 값은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면 우리가 좌표값은, x의 좌표값은 마이너스가 되게 해줘야겠죠. 이 공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롤 값을 빼줘야 공이 이쪽으로 오겠죠.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롤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준 거예요.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를 바로 빼기로 해도 되겠네요. 제가 굳이 괜히 이렇게 했네요. 여기를 빼기로 하고 이 값을 그냥 바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하면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피치 값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피치는 얘가 이렇게 돌 때 플러스가 되는 애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쪽이 아래로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피치 값이 증가를 하겠죠. 그럼 이때 공의 좌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공의 좌표는 마이너스 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피치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빼기로 하고 이거를 생략하면 더 간단하겠네요. 네,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각도를 기울이는 거에 따라서 공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향 센서를 이용을 해서 공을 이동시키는 앱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그리고 가속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자유낙하하는 걸 인식하는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속도 센서를 먼저 살펴보면, 가속도 센서는 용수철이 늘어나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가속도를 재는 그런 센서예요. 그래서 가속도 센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달려있고 여기 양쪽에 용수철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센서가 X축에 대해서도 하나가 있고 Y축에 대해서도 하나가 있고 Z축에 대해서도 하나가 있어서 각각 X, Y, Z에 대한 가속도를 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용수철에 대한 수식과 이 가속도에 대한 수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F는 MA, 그 다음에 용수철에 대한 수식은 F는 KX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여기서 F는 힘을 말하고 이 용수철이나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말하고, M은 질량, A는 가속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렇게 F를 물체에 대한 가속도와 질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용수철과 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F는 KX. 여기서 K는 스프링 상수를 의미하고, X는 이 물체가 용수철이 이동한 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용수철에 가해진 힘에 의해서 얘가 움직인 거리와 이 물체에 가해진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긴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세우면 힘이 같으니까 MA는 KX로 놓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궁금한 건 A니까 양변을 M으로 나누면 이런 수식이 세워질 거예요. 여기서 K는 상수고 M은 얘에 대한 질량이니까 얘도 상수거든요. 그래서 X와 A가 비례한다. 얘가 움직인 거리와 이쪽 방향에 대한 가속도가 비례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이 용수철이 이동한 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수철의 거리를 가지고, 길이를 가지고 이쪽 방향에 대한 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가속도 센서다라는 거고, 이 가속도 센서는 자유낙하 상태에서 가속도가 0인 상태로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서 X방향, Y방향, Z방향에 대해서 가속도 센서가 있는데 아무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원래 가속도가 0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 Z축이 이제 화면 위아래 방향이 이제 Z축인데, 우리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있죠. 지구에서 당기는 힘이 있죠. 그래서 그 중력 가속도 때문에 핸드폰이 가만히 있어도 핸드폰 아래쪽 방향으로 9.8의 중력 가속도의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X, Y축으로는 우리가 가속도가 0이지만 Z축으로는 이제 중력 가속도만큼이 측정이 되게 되고, 당연히 핸드폰을 기울이거나 그러면 그쪽 방향에 해당하는 가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그냥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중력 가속도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x, y, z에 대한 가속도가 이제 0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앱을 만들어 볼 텐데 x, y, z에 대한 가속도 값을 받아와서 그걸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걸 해볼 거고, 만약에 이 값이 중력 가속도가 0이 돼서 자유낙하를 하는 걸로 인식이 된다면 화면이 이제 이렇게 빨간색 바탕이 뜨고 노란색 글씨로 자유낙하라고 뜨게 하는 이런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중심을 잃어서 넘어졌다. 그럼 얘가 자유낙하를 인식을 해서 이 에어백을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나 허리 같은 데를 다치지 않도록 노약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넘어지는 것 같으면 이렇게 에어백을 켜주고 위험이 발생했으니까 자동으로 119 같은 데에다 119나 내가 미리 저장해 놓은 지인한테 연락이 가도록 이렇게 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백이 터지게 하는 이런 것들은 만들 수 없지만 이렇게 자유낙하를 이렇게 인식을 해서 전화를 걸어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걸 인식하는 앱을 만들어 볼 거고, 나중에 제가 추후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이런 것들도 제가 추후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 자유낙하 인식하는 걸 해보려고 하고, 그럼 이렇게 또 앱을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배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디자이너 화면에서 레이아웃에서 표 형식 배치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행이 2개, 열이 3개가 되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레이블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6개 추가해주고, 각각에다가 텍스트를 얘네 x 가속도, y 가속도, z 가속도 000으로 바꿔주고, 얘네에 대한 이름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x 레이블, y 레이블, z 레이블로 이렇게 정해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유낙하를 하면 이렇게 글씨가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레이블을 추가해 준 거예요. 얘를 이렇게 추가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센서에서 가속도 센서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의 이름은 자유낙하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적절히 해주고, 글자 크기, 글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속성을 바꿔주면 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 구성은 끝난 거고, 블록을 눌러서 이제 블록으로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가 핸드폰이 떨어질 때 X축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Y축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Z축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또는 비스듬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X, Y, Z에 대한 가속도의 평균값 같은 걸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X 가속도의 제곱 더하기 Y 가속도의 제곱 더하기 Z 가속도의 제곱을 다 더해서 이 값이 어떤 값보다 작으면 자유낙하로 인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레이숄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스레이숄드 약자로 이렇게 THR이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로 만들어줬고, 이 스레이숄드 값을 1로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스레이숄드 값인 이 1보다 작으면 우리가 자유낙하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값으로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가속도 센서가 변경될 때마다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해주게끔 한 거예요. 왜냐면 버튼 누를 때마다 실행하면 얘가 넘어지는데 인식을 못하겠죠. 그래서 값이 변할 때마다 인식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가속도 센서 1에 있는 요 블럭을 불러온 거고, 가속도 센서가 변화될 때 얘네를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제가 이거 바꾼다고 하고 못 바꿔줬는데, 요 가속도 센서 1에서 가속도 값을 읽어와서 X 레이블을 바꿔주면 되는 거고, Y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Z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걸 써도 되고 요걸 써도 되고. 그래서 얘는 가속도 센서 1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고, 얘는 지금 요 함수에 있는 요 매개 변수 값을 가져와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의 조건에 얘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의 조건이 이 x, y, z에 대한 각각에 대한 제곱을 다 더한 게 스레숄드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를 실행하고, 아니면 얘를 실행해라 라는 거고, 만약에 작으면 자유낙하니까 자유낙하 레이블의 배경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텍스트는 자유낙하로
이 텍스트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바꿔줘라 라는 거고, 이 조건이 아니면 자유낙하가 아니니까 얘 레이블을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텍스트를 지워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고 나면 평소에는 이렇게 가속도만 나오다가 자유낙하가 되면 스레숄드가 우리가 지정한 1 값보다 이제 얘네들을 각각 제곱한 걸 더한 게 1보다 작으면 화면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면서 자유낙하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앱을 만들고 나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고 나면 평소에는 이 값들만 뜨는 거고, 핸드폰을 잠깐 이렇게 손에 쥔 채로 이렇게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화면에 뜨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GPS 센서, 그 다음에 방향 센서,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에 대한 원리와 이 세 가지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앱을 만드는 걸 해봤어요.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